네, 잭슨홀 미팅 이후에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업종별 투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최영동 파트너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이담교 캐스터가 제롬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 이후에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시장의 기대와 사뭇 달랐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면 다른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시사하면서 이번 연설이 글로벌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잭슨홀 연설 이후 증권사들이 제시한 대응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세 개 증권사의 의견인데요. 먼저 삼성증권의 의견부터 보시죠. 삼성증권은 미 연준이 9월 금리를 0.75%포인트보다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8월의 고용 증가 폭이 7월에 비해 상당폭 둔화될 것이며 CPI 상승세도 진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또한 원달러 환율은 긴축 기조를 선반영했기 때문에 향후 환율의 변동성은 주식시장보단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인플레 감축 법안의 수혜가 예상되는 자동차와 2차 전지, 친환경 에너지를 유망업종으로 꼽았습니다. 다음은 KB증권의 의견도 보시죠. 9월부터 대차 대조표 축소도 가속화되면서 유동성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 기조와 환율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한국은행이 내년에도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한은 총재가 인터뷰에서 한은이 연준보다 금리 인상을 먼저 종료하기는 어렵다고 발언했죠. 대응 전략으로는 당분간 성장주의 비중은 축소하고 방어주의 비중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의 의견도 보시죠.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 9월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이 61%로 높게 유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외국인 순매수가 진행됐지만 매수 강도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금리 인상에 취약한 업종은 피하고 무관한 업종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방산과 조선, 음식료와 원전을 관심 업종으로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잭슨홀 미팅 이후 국내 증시의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지난 주말 이 잭슨홀 미팅 후폭풍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다시 5만 전자로 내려앉았고요. SK하이닉스 또한 이 3% 급락세를 보이다 현재는 조금 낙폭을 만회했지만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동 파트너님, 이 앞서 취재 기자도 이야기했듯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다 그러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애플이 이제 신규 아이폰 시리즈에랑 보급형 모델에다가 이제 중국 낸드 플래시를 이제 탑재할 예정이다. 이런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업체들의 영향이 불가피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내 반도체 투톱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 자체가 오늘 시간으로 봤었을 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3% 가깝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종합주가 지수도 마찬가지로 2%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전체 시장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잭슨홀 미팅 이후에 전반적인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자체가 좀 위축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국내 지수에 대한 하락세도 연동이 되고 있다라고 좀 좋을 것 같고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도세가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의 대표주에 좀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은 1,000억 정도 미만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량의 매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거의 다가 지금 매도가 좀 집중이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험자산에서는 선호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꼭 비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재고 자체가 워낙 지금 높게 쌓여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향후 이 재고 소진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가격 정책들이 나올까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러한 이제 스토리들이 자체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앞선 코너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낸드 가격에 대한 반도체 가격에 대한 메모리 가격에 대한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약세의 흐름들이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2분기 실적은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과거와는 사뭇 색깔이 많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2020년도와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실적을 내보낼 때마다 하반기 또는 이제 다음 분기에 대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내놨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모든 테크 기업들의 하반기 전망들을 좀 보시게 되면 투자에 대한 스토리들보다는 내가 어떻게 재무적으로 좀 안정화를 좀 꾀할 것인가 이거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투자자들에게는 뭔가 투자에 대한 기회로 작용을 하기보다는 무언가 조금 내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네. 이러한 내용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여전히 뭐 PBR이라든지 퍼 미만으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장기적으로는 하락 사이클에 진입을 하긴 했지만 하락 사이클의 거의 뭐 밑단에 와 있는 수준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좀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현 시점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다른 업종 대비해서 다른 섹터 대비해서 좀 투자에 대한 매력도는 반감되는 건 사실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면 베어마켓 랠리 그동안에 우리 시장을 이끌어왔던 태조 이방원 업종은 오늘 비록 주가는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다른 업종에 비해서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견조한 주가 흐름 어떻게 진단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앞서서 우리가 테크 기업들을 얘기를 한 상황인데 그거와 반대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파월 의장의 가장 핵심 화두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를 상당히 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그에 따라서 시장 자체도 지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금리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3% 넘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인플레이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에너지 가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뭐 원유 증산이라든지 이rak 핵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풀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90불대 유가 자체가 더 하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현재 놓여 있는 상황들을 좀 보시게 되면 로우 리스크는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또 8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가스프롬에서 또 천연가스 또 밸브가 좀 잠기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과연 빠질까라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에너지 가격에 대한 하반 경직성을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1에서 8.5까지 내려오는 인플레가 이번 달에도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원하는 만큼의 하락세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더라고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에는 뭐 당연히 투자 심리 자체는 개선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구조적인 성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2%대의 하락세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원전 일부 종목군들도 올라가는 이유들을 좀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태조 이방원 중에서 이제 2차 전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경기 소비가 좀 위축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에 대한 성장 스토리들은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에 따라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미국 쪽에서부터 시장을 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업종에도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충분히 지금과 같이 뭔가 이제 성장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2022년도의 분위기에서 성장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딱 우리가 가지고 와서 섹터에다 적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2차 전지하고 전기차 말고는 거의 뭐 얘기할 상황들이 좀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과 같이 유동성 자체가 축소되는 국면에서 성장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희소성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2차 전지만한 게 없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자의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눌림목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태조 이방원 관련주 중에서 뭐 신재생 에너지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9월에도 이 가운데 유망한 업종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전체가 더 좋지 않을까요? 자, 일단은 뭐 IRA 법안이 좀 통과가 된 사항들이고 그에 따라서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제 어려운 구간들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 다각도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뭐 일단은 뭐 8월 31일 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이제 LNG 천연가스에 대한 공급 자체가 다소 조금 문제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30%가 넘는 기업의 PPI가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뭔가 이제 공급처에 대한 다변화를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이제 화석연료보다는 신재생 쪽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9월달 FOMC 이전까지
시장이 금융 정책이라든지 금리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섹터는 신재생 말고는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또 중국 쪽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전력난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 생산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양광 쪽에서 OCI, 폴리실리콘 가격이 당분간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어서 OCI를 기반으로 한 뭔가 모듈이라든지 예. 이런 쪽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태양광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 한 2주간의 태양광 주가들을 좀 보시게 되면 풍력 대비해서 상당히 좀 좋았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풍력 쪽에 뭔가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 이후에 이제 풍력 쪽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풍력 쪽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또 재차 같은 신재생 섹터 내에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한 수익률 게임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원전 이야기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지난주에 상당히 좀 좋았던 그렇죠.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게 1월 달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 소문에서 이제 뉴스에 팔아라는 격언들처럼 이집트 수주 소식이 나오자마자 원전 관련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이집트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마중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차후에 뭐 체코라든지 폴란드 쪽에서의 원전 스토리들, 원전 수주 스토리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기대감만으로도 현재 시장 대비해서는 좀 견조한 상승세, 견조한 수급 현황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은 뭐 거의 전 업종이 내려간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미디어 콘텐츠 업종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미디어하고 콘텐츠 업종은 어떤 전략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콘텐츠하고 엔터사들을 좀 분리를 해서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콘텐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K 콘텐츠에 대한 뭔가 이제 퀄리티라든가 예. 아니면 네.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문화적인 그 선을 지금 다 넘어선 상황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충분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 콘텐츠만을 가지고서도 뭔가 서방 세계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충분히 먹힌다라는 거를 2022년도에도 또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다면 관련 기업들의 이 주가 변동성이 일회성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섹터가 다 같이 움직여주면 좋은데 이게 어느 하나의 콘텐츠가 나왔을 때 그와 관련된 기업들만 움직이는 그런 이제 특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변동성 측면에서는 다소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물론 뭐 최근에 보여줬던 뭐 우영우 변호사 우영우 예. 이런 이제 콘텐츠들이 또 제2의 우영우라든지 이러한 콘텐츠들이 나왔었을 때 또 그 관련 기업들은 충분히 시장에서는 또 각광을 받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그러한 부분들 개별적인 이슈들을 좀 찾아내는데 좀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많이 전략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재무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컴백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저는 예. 개인적으로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형 엔터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글로벌 전략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BTS를 통해서 남성 그룹들, 남자 그룹들, 보이 예. 그룹들을 가지고 시장에서 글로벌 흥행들을 좀 유지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보이 그룹에서 지금은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뭔가 이제 성적을 내주는 그룹들이 없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걸그룹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네, 엔터사들의 걸그룹을 키워가면서 하는 전략 예. 자체가 그동안에는 걸그룹이 남성 팬들을 유입을 시킨다고 하게 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걸그룹들에 대한 전략들을 보시게 되면 여성 팬들을 끌어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일례를 들어서 핑크베놈입니다, 여러분들. 핑크베놈 그 안에 파트들을 좀 보시게 되면 예. 충분히 여성 팬들이 이 걸그룹을 좋아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형 엔터사들 마찬가지로 좀 눌릴 때마다 대응하는 전략, 매수하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 진단은 최영동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